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구내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내염, 보통 이제 입 안쪽에 조그맣게 생기는 염증인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이 피곤해지다 보니까 구내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원인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많이 지목이 되는 것은 이제 영양 부족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구내염인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침 분비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침 안에는 라이소자임이나 락토페린 같은 항균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항균 물질도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염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입마름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구내염이 자주 걸리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내염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찾는 게 약국에서 구입하는 구내염 치료제 그리고 구내염 관리를 위한 영양제인데요.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다양한 성분의 구내염 치료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이렇게 콕 찍어서 그 염증 생긴 부위에 바르는 약인데요. 이제 이 약 같은 경우는 손상받은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가 잘 자라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데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리암시놀론, 덱사메타손 같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요. 이제 이 약 같은 경우는 연고나 붙이는 형태로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때 통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연고나 붙인 약이 좀 끈적끈적한 그 느낌 때문에 자기 전에 좀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 각을 하고 뱉어내는 형태의 소염 진통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스로 사용하는 그러한 진통제와 같은 성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통증 완화 효과가 좋긴 해요. 시간 간격을 지켜서 사용을 하셔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인 점을 고려를 해서 한 3일에서 7일 정도의 단기간 사용을 우선 권장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구내염 치료제입니다. 이 먹는 구내염 치료제에는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같은 비타민유랑 L-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점막의 회복을 도와주는 영양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3가지 중에 하나로 통증을 완화하면서 이 먹는 영양제를 같이 드시게 되면은 회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충분한 휴식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약국 가서 사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내염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광고심의 규정 때문에 정확하게 질환명이나 증상을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구내염 때문에 나는 영양제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일반 의약품에 쓰여있는 비타민의 효능 효과를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이 구내염에 정확히 효능 효과가 표시되는 것은 비타민 B2와 비타민 B6, 즉 리보플라빈과 피리독신인데요. 근데 이때는 들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함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의약품 정보를 참고로 하게 되면은요, 이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12mg 이상, 그리고 비타민 B6,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50mg 이상 들어갔을 때에 이 구내염이나 설염이나 구각염 같은 이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는 구내염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이 함량 이상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주변에 보게 되면은 구내염 때문에 영양제 드시고 계세요 물어보면 먹고 있대요. 근데 이제 함량을 보면은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양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내염이 입에 발생하는 염증이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적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년에 5번 이상 구내염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 점검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 구내염의 주요한 원인이 피로나 스트레스인 것은 맞지만 구강이나 생식기에 궤양이 생기는 베체트병의 어떤 징후일 수 있거든요.
이 베체트병 같은 경우는 면역체계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일반적인 영양제로는 관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1년에 5번 이상 구내염이 좀 발생하고 숫자도 많고 한다라면 병원 가서 정확한 상태 체크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내염이 생겼을 때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 심하게 생겨서 식사가 불편해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니까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병원에 가셔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제를 일정 기간 복용을 하는 것도 권해드려요. 안 그러면은 식사 상태가 너무 불량해져서 2차적인 건강 문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내염이 너무 다수 그리고 깊게 발생했다라고 할 때에는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을 우선 선택하시기보다는 병원 가서 좀 집중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구내염이 자주 발생해서 영양제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점검해야 할 것은 비타민 B2와 비타민 B6의 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B12는 12mg 이상, 그리고 비타민 B6는 50mg 이상 들어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만 좀 의미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능성이나 효능 효과는 표시되지 않지만 주로 점막 회복에 많이 활용되는 아연을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보았을 때에는 여기까지도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비타민 D라던가 철분 종류까지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로 만일 구내염이 해소된다라면은 전반적인 어떤 세포의 재생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이거는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해봐도 잘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걸 수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내염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꼭 병원 가서 집중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